세계대전이 끝난 뒤 해제국인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전쟁범죄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른바 뉴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이다. 독일이 먼저 패전함에 따라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합의하에 나치 선전장이었던 뉴른베르크에서의 재판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었다. 반면 도쿄 재판은 동아시아 전쟁의 승자였던 미국의 극동위원회가 꾸린 군사재판소에서 일본이 전쟁범죄만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재판은 전본을 처리하기 위한 형식은 동일했으나 내용 면에서는 완전히 달랐다. 전쟁 범죄를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한 건 뉴른베르크 재판에서부터였다. A급은 반평화에 관한 범죄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침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B급은 전쟁 중 갖가지 국제전쟁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C급은 반인도주의에 관한 범죄로 전쟁 중 민간인의 학살, 약탈, 강간 등을 포함한다. 도쿄 재판에서도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하여 처벌하기로 했으나 재판소는 A급만 처벌하고 B급과 C급에 대해서는 아예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A급 전범 재판조차도 형식적인 모양새만 갖춘 꼴이었다. 1946년 5월부터 1948년 11월까지 열린 도쿄 재판은 메가다의 지휘하에 이루어졌고 희넌이라는 미국인이 검찰국 수장이 되어 진행했다. 판사는 11개국에서 한 명씩 파견됐는데 승전한 9개국을 비롯하여 일본에게 침략당한 인도와 필리핀이 참여했다. 정작 가장 심하게 착취당한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은 제외되어 검사나 판사를 파견하지 못했다. 도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시로히토 천황을 재판에 세우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천황을 처벌할 경우 일본 국민들이 반발할 테고 그런 민심을 수습하는 데만 100만 명 이상의 군인이 더 동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트루만 정부의 계획에 따라 중공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일본을 부활시키러 마음먹은 때였다. 히로히토 천황을 마땅히 기소해야 한다는 호주, 중국, 뉴질랜드, 소련 등의 요구는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 의해 철저히 묵살되고 말았던 것이다. 1928년부터 1945년까지 만주국 설립, 중국 침략, 동남아시아 점령, 태평양 전쟁 등 천황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동아시아 전쟁에서 무려 5천만 명이 죽게 된 데는 일본 천황의 책임이 제일 컸지만 도쿄 재판에서는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 애초에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재판이었다. 11개국 판사 중 유독 특이한 인물이 있었는데 인도에서 파견된 라다 비노드 팔이다. 팔 판사는 처음부터 이 재판을 부정적으로 보았고 기소된 모든 사람에 대해 무죄라는 소유수 의견을 냈다. 영국 식민지 국민으로 살았던 사람인데도 핵폭탄 피해를 입어 전쟁에 패한 일본이 이러한 재판으로 이중 처벌되는 상황에 반감을 가졌던 것이다. 그는 이 일로 일본 정부로부터 최고훈장을 받았으며 그의 의견은 일본 보수주의와 급파의 주장으로 포장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A급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을 연 도쿄 재판에서 7명은 사형, 16명은 종신형, 2명은 금부형을 선고받았다. 개전 당시 총리였던 도조 히데키를 비롯하여 사형을 언도받은 7명은 바로 형이 집행되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1년 뒤인 1949년 미국이 모두 석방하여 명예회복의 길을 찾게 해주었다. 이후 일본은 1978년 전범재판에서 사형이 집행된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들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여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반발을 사기도 했다. 미국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자 공산화 학살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일본의 주권을 바로 회복시켜 주었고 경제 발전까지 도왔다. 이 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도 일본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은 참여하지 못했다. 오늘날 독도에 대한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계속되는 건 이런 원인들이 존재해서다. 도쿄 재판이 승자의 재판이었을 뿐이라는 것은 일본의 시각이지만 국제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새로운 원칙이 세워진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우선 침략 전쟁을 벌이는 건 국가지만 그 국가의 의사결정은 결국 구성원 개개인이 하므로 개인들이 책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원칙이 세워졌다. 이전엔 외교적인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지 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견해가 많았다. 도쿄 재판에서는 소교포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침략 전쟁을 벌일 당시 국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침략 전쟁은 국제 간섭법상 그 자체로 이미 불법임을 확인하고 처벌 가능하다는 판례가 만들어졌다. 또한 도쿄 재판의 피고인들이 부하들이 불법 행위를 자신들은 몰랐기 때문에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를 제지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것 역시 상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범 이론에 따라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전쟁 범죄 공모의 범위에 대해서도 폭넓게 해석하여 전쟁에 관여한 자들은 모두 공모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뉘른베르크 재판이나 도쿄 재판의 가장 큰 의의는 침략 전쟁이 범죄라는 사실을 전범 국가의 국민들이 알게 하여 이와 같은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하지만 도쿄 재판 과정에서 히로히토가 면책이 되고 B급과 C급 전범들도 확실하게 처벌받지 않고 끝나버리는 바람에 언론이 통제된 상태에서 정부에 세뇌당한 일본 국민들이 전쟁의 실상과 전쟁 범죄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넘어가게 되었다. 특히 반인도주의 범죄 재판에서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의 혐의는 다루어지지도 않았다. 식민지였던 조선이나 대만의 애꿎은 국민들이 전쟁에 끌려가 죽고 수없이 수탈당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요원한 이유다. 이러한 부분들이 도쿄 재판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만들었어야 하는데 정치적 문제로 얼버무리면서 일본 국민들은 재판으로 전쟁에 대한 책임은 모두 끝났다고 간주하고 구급하는 그 전쟁이 자신들이 자의를 위한 것이라고까지 주장하게 되었다. 재판 시 동아시아 전쟁뿐 아니라 식민지 수탈에 대해서도 다루어 처벌했다라면 일본은 자신들이 잘못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제대로 가져보지 못하고 중국의 공산화와 한국전쟁에 가려져서 수장되고 말았다. 일본의 전후 정치는 독일과 많이 비교된다. 뉘른베르크 재판을 통해 나치가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독일의 온 국민은 뚜렷이 알게 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도쿄 재판이 흐지부지 끝나면서 그 전범들이 다시 자민당을 통해 집권하고 자신들이 범죄 사실을 감춘 채 오히려 피해자인 양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금껏 우리나라와 일본 간 전후 역사 문제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는 배경에는 이렇듯 도쿄 재판이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있었다. 분명하게 단죄하고 처벌했어야 할 전범 재판이 침략전쟁 피해자들을 외면하면서 면죄부를 준 탓이다. 도쿄 재판이 부실한 진행과 그 부도덕한 책임자들에 대해 역사가 똑똑히 기록하고 바로잡을 날이 오리라 믿는다.